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용국 작가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눈도 오고 좀 날씨도 춥고 그런데 좀 그리고 각자 삶의 일터에서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셨을 텐데 다 끝나고 이렇게 또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오신 게 후회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긴 했는데요. 얼마나 또 도움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몇 주 동안 강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도 여기서 뭐라도 하나라도 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이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혹시 중간에 이제 사정이 생기셔서 좀 빠지게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동영상으로 이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빠지셔도 좀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계속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1주차 강의는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진을 찍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이번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또 그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한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같이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사실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저기 하는데요. 이렇게 뒤에 앉은 분부터 사실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앞에 앉으시면 질문을 좀 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일단 사진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예. 뒤에 앉은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요. 네, 그리고 또 네.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네. 너무 정답만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따로 더 말씀드릴 게 없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여기에 있을 겁니다. 현재를 기록하기 위함이 있고 또 뭔가 그 사진 찍을 당시의 감정과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서도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적 표현하고 창작 욕구가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좀 예술적인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SNS나 어디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서 같이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자기 자신의 그런 개성이나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모든 이유들은 하나의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기억이라는 거죠. 사진을 아까도 답변 중에 나왔는데요. 사진을 찍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집에 이런 식으로 앨범이 하나씩 다 있으실 겁니다. 다 옛날 사진들을 모아놓은 앨범들이 분명히 하나씩 다 있을 건데요. 저도 집에 한 3권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찍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찍어준 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그때를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사진을 어렵게 찍어서 남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사진을 너무 쉽게 찍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찍을 수도 있고 뭐 디지털 카메라도 많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사진 찍는 과정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야 했기 때문에 필름을 직접 구매를 해야 되고 그 필름을 매번 갈아 껴서 또 촬영하고 그걸 또 사진관에 맡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찍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사진을 어떻게든 찍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추억이나 사진들이 남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처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찍게 될 겁니다. 사진을 많이 찍게 될 건데 그런 사진들에 찍으면서 우리가 사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사진 그냥 찍는 거지 하고 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 저 같은 경우에 주로 리뷰를 찍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핸드폰으로. 예, 그냥 대충 찍잖아요. 정말 리뷰 남기기 위해서 그냥 뭐 사은품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그동안 그냥 의무적으로
사진을 그동안 남겨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찍게 될 사진, 이왕이면 좀 더 근사하게 찍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아까 전에 우리가 그런 앨범이 추억이 되었듯이 다른 누군가에게 좀 선물 같은 사진이 될 수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하게 될 4주간의 강의는 이제 그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사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래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일단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가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키워드 중에 2가지를 먼저 오늘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나머지 3가지 키워드, 좋은 사진을 남기기 위한 3가지 키워드, 그리고 3주차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런 뭐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상의 여러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거를 좀 다룰 예정이고, 마지막은 우리가 사진을 찍기는 찍는데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휴대폰에만 가지고 있고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말고 뭔가 좀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 좀 잘 관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뭐 보고 싶을 때 좀 꺼내서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사진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 포토샵을 막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사진이 조금 그래도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정돈하는 과정, 이런 거를 4주차 때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사실 정말 이 목차를 짜는데 한 달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사실 목차가 반이라고 하는데 이 목차 짜는 게,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기다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강의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강의였는데, 저기 좀 좋은 강의 좀 이웃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목사님께서 또 특별히 말씀하셔서 이웃분들도 초청해서 좀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4주 동안 좀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강의니까 같이 한번 재밌게 듣고 좀 삶에 응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또 건조한 데서 말하니까 목이 많이 마르네요. 제가 이제 하게 될 강의는 좀 기술적인 내용을 강의는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기술적인 것보다는 좋은 사진을 보는 기준, 또 어떤 것이 좋은 사진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기술적인 거는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어 뭐 볶음밥을 만드든지 된장찌개를 끓이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뭔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당장 유튜브를 한번 보더라도 그 유튜브에 있는 대부분의 강의가 거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찍으면 잘 찍을지 뭐 이런 팁 같은 거 위주로 좀 하게 되는 게 많은데, 우리는 그런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완벽하진 않더라도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기고 자기 자신만의 좀 개성이 담긴 그런 사진을 찍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기술적인 거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이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4주의 강의지만 실질적으로 강의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평생 동안 찍어왔던 그런 습관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관념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과연 그거를 바꿀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바꿀 수 있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바로 사진에 대한 관점, 조금 사진을 이제 앞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것만 바뀌더라도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진을 남기는 일을 조금 예전보다는 더 좀 사랑하게 되면 저는 대만족,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그 책에서 남긴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4주가 지난 후에 우리가 이제 보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세상이 예전과 조금이라도 달라졌기를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의가 끝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시작이니까 언제든지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저한테 계속 물어봐 주시고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좋은 사진 멘토를 한 명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고 개인톡으로도 물어보셔도 되고 전화하셔도 되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욕심이 있다면 4주 강의 후에 혹시나도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토요일 같은 날 하루 그냥 시간을 잡아서 호수공원이나 어디에 가서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걸 그래도 응용을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만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한번 4주가 지난 후에 참석을 어떤 열의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포스터에도 아마 적혀 있었겠지만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는 그 출판 기획자이자 에디터로서 그동안 다양한 기관의 정기간행물하고 홍보물 등을 이렇게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획자죠. 그런 것들을 해왔고 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하고 공공기관 그쪽 정기간행물들, 뭐 사보나 이런 홍보물들 이런 것들을 좀 PM으로 제작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자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작가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런 제가 다니는 취재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직접 이제 그런 사진들도 남기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도 이제 여러분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까지는 아마 여러분 지금도 받아보실 분들이 있을 건데 세종시 시정 소식지 그걸 제가 총괄 PM으로 제작을 계속 해왔습니다. 2월호까지 제가 계속 제작을 해왔고요. 3월호부터는 이제 다른 업체가 진행하게 돼서 아쉽게 이제 안 됐지만 2월호까지 한 2년 정도 제가 총괄 PM으로 세종시 그걸 소식지를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담다라는 출판사를 신고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출판하고 사진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 출판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뭐 지금 QR코드 찍어보셔도 되고 나중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이런 작업들을 했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종시 시정소식지 할 때 같이 했던 저 친구가 저쪽 뒤에 지금 사진 찍고 있는 같이 했던 제 후배입니다. 같이 작업하면서 저 친구하고도 작업하면서 사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저걸 했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일단 제가 사진을 처음 찍었던 건 20살 초반이었던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럼 제 나이가 대충 나오겠죠. 네. 그때 이제 초반에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꿈이 영화 감독이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저만의 뭔가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때 사항 자체가 그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뭔가 영화를 찍으려면 저뿐만 아니고 여러 스텝이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영화랑 닮은 사진을 한번 찍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제 찍는 뭔가를 작품으로 남기는 매개체니까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생각했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장롱에 아마 다들 하나씩 예전에 있었을 건데 필름 카메라가 아버지가 쓰시던 게 있었어요. 한 2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동도 안 되고 망가진 상태였는데 한번 그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든 고쳐갖고 한번 찍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제가 찍고 싶었던 거는 그냥 사진보다 흑백 사진을 좀 찍고 싶었어요. 좀 흑백 인물 사진 같은 것들 좀 그게 좀 거기에 좀 멋있게 느껴져서 그걸 한번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실제로 썼던 카메라들인데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찍었던 필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굉장히 정말 열심히 찍었어요. 필름 카메라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찍고 나서 사진이
보이잖아요. 내가 잘 찍었는지 뭐 잘못됐는지 보이는데 필름 카메라는 그거 보이지도 않고 내가 잘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당시 누가 사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막 찍고 나서 나중에 봤는데 거의 대부분 사진이 이상하게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을. 네, 누구한테 뭐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스스로 이런 식으로 직접 경험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당시에 좀 제가 사진 찍으면서 즐거웠던 건 좀 곧바로 그런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좀 사진을 맡기고 기다리는 즐거움 요게 참 있었어요. 아 이번에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까? 저기 해서 좀 잘 나온 게 하나라도 있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첫 필름에 있었던 사진 하나입니다. 예, 놀이터에서 누나 집에 용인 쪽에 가서 놀이터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있던 필름 사진이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놀라웠던 거는 아마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시면 그 뷰파인더라고 해서 우리가 눈을 대고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굉장히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 뷰파인더 속에서 사진을 보면 초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춰갖고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되게 신기했고 뭔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초점이 인식이 안 되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아웃포커스라고 해갖고 좀 뒤에가 배경이 날아가고 우리 뭐 인물만 어떻게 나온다든지 그런 효과가 나잖아요. 근데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그런 효과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영화에서 보는 그런 효과를 직접 뷰파인더를 통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참 사진의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계속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엄한 친구 데리고 가서 이상한 갈대밭 같은 데 가서 막 이런 식으로 사진 찍고 뭐 이상한 바닷가 가갖고 막 공차는 거 이런 거 막 찍어보고, 예. 그다음에 뭐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새도 그냥 찍어보고 날아다니는 새도 다 찍어보고 지금 연도가 잘 안 보이겠는데 굉장히 20년 전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들 지인들 이런 식으로 막 연출해서 막 공중부양샷 이런 거 찍고 근데 이 사진은 그냥 찍었는데 뭐 사진 디지털 타임스 사진 무슨 거기를 그냥 냈는데 이게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 대상을 그때 당시에서 노트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영화를 아까 찍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사진을 좀 연출하고 싶어서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컨셉이 있어 보이게 뭐 뜻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좀 연출해서도 막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이렇게 이미지를 남기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역광 사진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역광의 실루엣 사진 이런 것들을 시도를 좀 해보면서 많이 좀 찍어봤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단순히 그 당시의 사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미학적인 표현에만 좀 머물러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뻐 보이는 사진, 좀 있어 보이는 사진, 좀 그럴싸한 사진에 좀 관심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초창기 사진에 대한 관심과 관점이 좀 도약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2010년에 지금 15년 전이죠. 그때 진행한 매그넘 워크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매그넘 워크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그넘이라는 매그넘 포토스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의 모임 같은 거예요. 되게 좀 유명한 사진 작가들의 모임인데 그런 작가들이 이제 좀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예술적인 사진들을 찍는 그런 그룹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속된 작가 중에 한 명인 크리스 스틸 퍼킨스라는 작가가 와서 진행한 워크숍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네, 영국 분이시고 미얀마 혼혈이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와셔서 우리 사진을 가르쳐 주는 그런 걸 하는 건데 이 워크숍에서 저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누군지는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변해 있어서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저는 좀 그동안 미학적인 관심에 머물렀던 사진들이 조금 더 좀 진지한 사진으로 좀 전환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때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5일 동안 워크숍이 진행됐는데 그 전날에 사진 찍은 걸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크리틱이 뭐냐면 이제 같이 비평하는 거죠. 서로 사진을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진 찍었어.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작가님도 이 사진은 어떤 게 좋은 것 같고 어떤 게 정할 때 서로 이렇게 비평하는 이런 시간이 그걸 매일 했습니다. 5일 동안. 그걸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자기가 이제 주제로 찍기로 한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찍고 오후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 가장 기억이 남았던 일은 어떤 형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매그넘 워크숍에 참여했던 그 형은 5일 작업 끝난 후에 그 작가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얻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은 자기 자신의 카메라도 안 갖고 온 형이었어요. 그냥 누군가한테 그냥 옆에 아는 사람한테 그냥 카메라 빌려서 오고 카메라 기술도 당연히 없겠죠. 자기 카메라도 아니고 전혀 뭐 그런 거에 근데 그 형이 어떻게 5일 후에 가장 좋은 평가를 얻게 됐을까요? 카메라 조작법도 몰랐고 빌린 카메라로 하셨는데 가장 그분이 좋은 평가를 얻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워크숍에서 우리가 그걸 주제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조금만 관심 가지고 익히면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죠. 근데 사진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이해와 감각은 쉽게 익힐 수 없다. 그 형이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형은 미술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는 관점,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사진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었지만 그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기술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는 그거 카메라를 찍어야 되니까 당연히 알아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 요리를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그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고 또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조리를 잘하는 아는 거랑 그 재료가 어떤 맛을 내는지 어떤 맛이 좋은 맛인지 아는 거는 다른 부분이다. 지금 아마 요리하시는 분이 제가 선생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리를 그러니까 도구를 써서 요리를 잘하는 거랑 그거를 어떤 게 좋은 맛인지 아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잘한다는 게 보면 요리 도구를 잘 다룬다고 우리가 요리를 잘한다고 합니까? 좋은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요리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흑백 요리사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아무리 뭐 화려한 기술을 하고 이런 도구를 잘 쓴다고 그 요리 잘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정말 좋은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고 사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역시도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장 유튜브만 보더라도 사진 촬영하는 방법이나 기술적인 얘기만 잔뜩 하고 있어요.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전신 사진 잘 찍는 법, 뭐 풍경 사진 더 멋지게 찍는 팁, 그다음에 뭐 조회수 900만 나온 무슨 뭐 어떤 팁,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유튜브에는 정말 진지하게 사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좋은 사진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강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에 대한 고민이나 좋은 사진의 시각적 훈련에 대한 게 거의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거는 그 기술적인 것보다도 어떤 사진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를 아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앞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게 뭐 그걸 먼저 알려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언급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가? 지금 영어로 써서 아마 모르실 건데 우리 출판 업계에서는 저 같이 이제 일하던 친구도 있는데 거기서는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디자인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고 위대한 디자인은 명백하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좋은 것은 누가 봐도 좋다. 요 말을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각자 취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 뭐 이렇게 어떤 게 좋고 취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거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각적 매체인 사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작이라고 불리는 거는 그냥 명작으로 불리는 게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작으로 불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취향이나 해석과 상관없이 좋은 사진을 구분짓는 기준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지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다시 매그넘 워크샵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당시에는 매일 오전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펼쳐놓고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뒤쪽 화면에 띄워놓고 사진을 매일같이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시니컬하게 평가를 합니다. 막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뭐가 좋고 나쁘고를 다 얘기하는 그런 크리틱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작가가 자주 언급했던 키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죠. 이 사진이 흥미로운가?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가 이 사진 안에 잘 담겨 있는가? 요 두 가지 관점만 봤어요. 작가는. 딴 거는 아무리 뭐 그게 미학적으로 뛰어나든 뭔가 멋있어 보이든 이런 거는 작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뭐 웃지도 않았어요. 전혀 그런 거 보지 않고 그 사진이 흥미로운지 그다음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지 요 두 가지 포인트를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말하는 좋은 사진의 기준은 기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그럴싸한 사진이 아니라 사진의 주제와 표현 속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그 얘기를 했고 아까 말한 그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 형도 기술적이나 미학적인 완성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이 잘 담긴 그 흥미로운 사진을 남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이제 참가했던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 명 있었어요. 큰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그 스튜디오를 운영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는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완벽해 보이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작가로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그 5일 동안 계속 받아왔어요. 왜 그랬냐면 이쁘긴 한데 뭔가 멋있긴 한데 그냥 우리가 어디 달력에서 보는 그런 그냥 흔히 볼 법한 그런 그냥 뻔한 사진들을 계속 찍어왔던 거죠. 5일 내내. 그래서 작가로부터 굉장히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하면 자꾸 동호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동호회 사진은 사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호회 사진들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동호회 사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 미학적인 관점, 그냥 단순히 예쁘고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 좀 잡다한 기술, 사진에 대한 잡다한 기술 아니면 카메라 자랑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호회 활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장면을 찍더라도 그냥 여러 명이 다 같이 모여서 한 가지 장면을 찍는데 여기서 어떤 흥미로움이 있을까요? 다 같이 똑같은 사진을 찍는데 자기만의 개성이 여기서 느껴질까요? 이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의 개성과 표현이 담기는 게 좋은 사진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기준이 조금 생겼죠. 전에는 그냥 사진 이쁜 게 무조건 이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게 아닙니다. 이제 좋은 사진 가기 위함은 자기 자신만의 개성과 표현이 담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진이 아니고 사진 자체가 이야기를 담는 도구라고 이제 개념을 인식을 바꿀 겁니다.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는 4주 동안 요거를 계속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관점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평론가가 남긴 말이 있는데요. 그 암수살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남겼더라고요. 근데 이번 제가 추구하는 강의의 그런 핵심과 너무 핵심적인 얘기를 남겨줬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게 뭐냐면 왜를 제대로 짚으니 무엇을가 어떻게가 저절로 따라온다. 이게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를 계속 짚어 드릴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찍을지 무엇을 찍을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다는 거죠.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 두 가지를 먼저 하기로 했는데 빼기랑 입체적으로 보기를 먼저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움직이기랑 많이 경험하기, 다르게 표현하기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이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다르게 표현하기에서 빼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같이 이런 내용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갔네요. 이제 빼기, 좋은 사진을 만드는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빼기입니다. 한번 광고를 하나 볼게요.
네, 광고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항소를 다룬 건데요. 디자인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대시양 디자인 회사가 되다. 대시양. 네, 아마 이 광고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대시양의 광고에서도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피카소가 그린 황소 연작인데요. 처음에 피카소가 황소를 그렸을 때 좀 디테일하게 저 맨 위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하게 황소를 그렸습니다.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해서 그렸는데 제일 마지막 작품을 보시면 정말 뼈대만 남아 있죠. 본질.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요 뼈대만 남은 이 사진만 보더라도 우리가 황소라는 것이 느껴지죠. 이 디테일들을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간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까 대시양 광고 문구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디자인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같은 시각적인 매체인 사진에서도 이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 사진 안에 프레임 안에 너무 많은 요소들을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주인공이 사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이 사진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런 의구점을 자꾸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를 한번 실질적인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대구에 취재를 갔을 때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저 위쪽 상단에 보면 그 대구 제일교회였나요? 대구 제일교회라고 대구에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고 약간 기독교 성지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찍게 되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만약에 그냥 봤을 때 물론 그 교회가 보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쓸데없는 전광판 같은 것도 있고 밑에 차들도 있고 도로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너무 복잡하죠. 사람들도 있고 이 사진만 봤을 때 뭐가 주인공인지 내가 뭘 말하고 하는지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나서 장소를 옮겼어요. 이번에 어떻게 옮겼냐면 아까 보인 그 교회가 보이도록 찍고 그 다음에 그 대구에서 같이 유명한 게 계산성당인가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근데 좀 재미있는 구도가 서로 이렇게 같이 바라보는 구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 구도가 좋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담았습니다. 조금 더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좀 많이 뺐죠. 근데 이 사진도 역시 자세히 보시면 아직 좀 불필요한 부분이 좀 보여요. 밑에 차나 그다음에 거기 걷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좀 시선을 빼앗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진 찍을 땐 우리 정말 그 남아있는 정말 핵심적인 거 이게 뭐라는 거를 남길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것만 남겼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면 그 처음에 복잡했던 이 사진에서 이 사진으로 갔는데 더 확실히 사진에 보여지는 주제 전달이 더 강렬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아무거나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핵심 본질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또 이제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이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시면 여기서 그러면 혹시 어떤 부분을 좀 빼면 좋을까요? 저 뒤에 까만 거 뒤. 네. 네.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검은색 포자.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진도 이 농사 짓고 있는 이 두 분을 그 세종에 있는 목인동이라는 곳인데 이분을 찍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시선을 빼앗죠. 이쁘지도 않은 뭔가 바닥에 있는 그리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는 이런 요소도 있고 전기줄도 위에 보이고 물론 산은 보여서 이거 산이라는 건 알 수 있겠는데 이것도 시선을 빼앗고 뭔가 좀 이미지적으로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사진 찍을 때 좀 더 이제 그 본질에 집중한 거죠. 그 두 분을 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농사 짓고 있는 그 두 분
여기 두 분이 좀 더 잘 보이게 집중하고 여기다가 그 아까 전 보였던 검은색 그 불필요한 디테일들은 이게 부도를 낮춤으로써 뺐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양귀비인가 그럴 겁니다. 이분이 양귀비 농사를 짓나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뭘 짓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여기다 같이 넣은 거예요. 확실히 아까 처음 봤던 이미지보다 이게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이번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빼면 좋을까요? 뭐가 주제인지. 네네. 네네.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진의 문제는 뭐가 주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집을 찍은 건가? 아니면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우편함 같은 걸 찍은 건가? 아니면 요 길을 느낌을 찍은 건가? 아니면 산을 찍은 건가? 여기에서도 아까 처음에 봤던 사진처럼 어떤 게 주제인지 잘 안 보이죠.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내가 찍고자 하는 요소, 예를 들어 그 집을 찍고 싶다. 그럼 집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더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길의 느낌을 찍고 싶다. 그럼 길하고 해서 그것만 좀 담아내든지 이런 식으로 구도 변화를 좀 줘야겠죠. 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뭘 빼야 돼? 네, 뭘 빼야 돼? 이쪽에 집이 난간 이게 뭐죠? 기둥에 그걸 빼야 될 것 같고. 이 길. 네, 아니 길 빼야 돼. 네. 너무 굉장히 잘 보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진에서 이 뭔가 이렇게 자르고 있는 이분을 많이 주제로 담으려고 했는데 이분뿐만 아니고 너무 불필요한 요소 같이 있어요. 움막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요소도 있고 길도 이렇게 물론 길의 느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길도 그렇게 이쁘진 않고 그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그 두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좌측하고 밑에 부분. 그래서 확실히 더 이미지적으로 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더 강렬하게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크롭을 했고요. 사진을 찍었고, 자, 이 사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엔 뒤에 계셔서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탑을 말하고 저 뒤에 사원을 말한다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나무 같은 게 좀 잘 안 보이고 저 뒤에도 조금 나무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산을 저 뒷살을 조금 빼버리면 여기도 아까 계속 봤던 사진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나무도 복잡해 보이고 좀 탑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탑이 주인공 같은데 뒤에 있는 이런 건물도 잘 애매한 것 같고 좀 이런 사진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탑을 찍겠다. 그거의 주인공이다. 그러면 이 탑이 주인공처럼 보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구도를 정리하면 확실하게 보이고 여기서 그 아까 전에 건물의 디테일이 굳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둥 뭐라 그러죠? 여기 처마만 보여도 여기가 충분히 어디 한차이라는 그런 느낌을 전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산에 대한 느낌. 이게 첩첩산중 중에 있구나. 그런 정보까지 같이 더한 거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할게요. 저기 보시면 좀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게 한국만화박물관인가 부천에 있는 건데 그때 취재 가서 찍은 건데 여기 보면 이 건물들의 쓸데없는 디테일, 요 쓸데없는 디테일 그리고 여기 반사되는 무언가 이제 걸리는 그리고 뒤에 걸리는 뭐가 물론 이게 보임으로써 이게 만화박물관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그거는 뭐 나쁘진 않지만 이 사진보다 더 들어가서 그냥 건물의 곡선과 그 여기가 어딘지만 명확하게 보여도 훨씬 더 좀 명확한 사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더 들어가서 만화박물관에 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타이틀이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계속 들어간 겁니다. 이 사진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딱 다들 바로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소화기가 굳이 이 친구를 다루는데 소화기가 굳이 보입니다. 애초에 사진 찍을 때 요거를 아예 제거해서 보이지 않게 찍던지 아니면 아예 들어가서 그런 요소들이 보이지 않도록 이 인물이 갖고 있는 뭔가 쓰려고 하겠죠. 요 본질만 보이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뭐 딱히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문화공작소라고 그분을 취재할 때 찍은 건데 문제는 특별히 없는데 여기서도 약간 걸리는 게 자꾸 신발이 너무 멋져요. 멋져서 자꾸 인물보다도 신발에 자꾸 시선이 가기도 하고 여기 굳이 밑에 디테일을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이 사진과 가감이 오히려 위쪽에 여백을 주고 밑에 부분을 가감이 잘라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남기는 거죠. 이런 사진들을 매거진에서 많이 찍는데 왜 많이 찍냐면 이 좌측 상단에 이런 데 글씨 넣으려고 디자인 레이아웃 할 때 오히려 그런 데 활용성이 있겠죠.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사진보다 이런 사진이 실제 매거진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진 지금 이제 몇 컷을 보면서 대략 감은 오셨죠. 어떤 느낌인지 이제. 근데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실제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고 저도 찍으면서 현장에서 막 바쁘고 저는 이제 취재도 해야 되니까 글도 써야 되니까 이제 막 취재도 하면서 막 그런 것까지 막 생각하고 나면 사진 찍을 때 막 머리 복잡해져 갖고 막 대충 찍고 막 사실 막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오고 계시는데 김대중 집사님 작년에 저희 이게 교회 가족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거 찍을 때 놓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딱 봐도 딱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여기 뒤에 보시면 기둥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 기둥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그 현장에서 당시 이제 여러 명 한 열 몇 팀, 한 20 몇 팀을 이제 막 1시간 동안 찍어야 되니까 굉장히 막 바쁘고 정신없겠죠. 누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미리 체크하고 장소 자체를 바꿨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편집하려고 사진을 이제 보정하려고 딱 봤는데 다 이게 하나씩 걸려있죠. 근데 이게 지금은 이 정도인데 심각한 경우에 사람 머리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계속 있는데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거 참 열심히 찍었는데 다시 찍을 수도 없고 20년 동안 사진을 찍은 저도 현장에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이거를 놓친 거죠. 녹색이었다는 이유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찍을 때는 심기일전에서 이번엔 다른 장소를 찍자. 그래서 와의 장소 자체를 그 기둥이 걸리지 않는 장소로 바꿨어요. 거기 찍은 장소에서 한 3m 정도 옆으로 옮겼습니다. 많이 옮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옮겨서 이번엔 걸리는 게 많이 없죠. 그냥 좀 인물에 더 집중이 되겠죠. 이런 느낌이. 그래서 사진은 결국에 이겁니다. 단순합니다. 무엇을 프레임 안에 담고 무엇을 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무엇을 뺄 것인가를 이제 집중해야 돼요. 우리 무엇을 담을 것만 계속 집중을 아마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뺄 것인가. 여기서 뭘 더 빼지? 뭘 더 빼지? 자꾸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빼다 보면 꼭 당겨져야 할 것만 잘 당겨져 있고 정말 불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제거가 하나씩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꾸 좀 찍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자꾸 봐야 돼요. 안 보면 모릅니다. 그냥 찍고 나서 핸드폰에 있는데 발전이 있겠습니까? 계속 보면서 이게 찍었을 때 이거 아쉽다. 이게 왜 들어갔지? 약간 이런 것들 계속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그거에 대한 거는 4주차 강의 때 사진 선별하고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조금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입체적으로 사진을 보자. 그거거든요. 보기. 우리가 그 영화나 소설을 많이 보실 텐데 그 영화나 소설을 비평할 때 평론가들이 가장 많이 평가하는 요소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제가 써놨는데 답을 써놓고 그 가장 많이 보는 요소가 바로 이야기의 전개와 인물의 표현이 입체적이냐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만화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인물도 굉장히 단순해요. 착한 사람은 그냥 한없이 착하고 그냥 정의롭고 악한 악당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악당이에요. 이유 없이 세상을 부시고 뭔가 너무 평면적이죠. 캐릭터 자체가. 그런 만화에서 우리가 막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영화들의 둘의 특징 보면 빌런, 악당이라고 하죠. 악당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매력적이냐면 악당이 그냥 악당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악당에. 왜 조커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뭔가 악당이 된 이유가 있고 이 타노스가 왜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려는지 이 이유가
계속 오랫동안 그 영화 내내 계속 다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사진은 이야기를 담는 도구라고 했죠. 그 도구의 관점에서 좋은 사진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입체적인 이야기가 담긴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 장의 사진이 단순하게 그 예뻐 보인다에 그치지 않고 그 사진 안에 뭔가 이야기가 담겨 있고 생각할 요소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입체적인 사진을 위해서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것, 바로 초점의 조절입니다. 이거 한번 지금 손을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보세요. 각자 보시면 우리가 손가락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네. 손가락이 명확하게 보이고 뒤에가 흐릿하게 보이죠. 초점이. 근데 이번에 반대로 그 상태에서 뒷부분 배경을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배경이 더 보일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초점이 인식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초점을 우리 여기 초점 맞추고 있네, 우리가 이거 보고 있네 인식하면서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죠. 사진도 우리 눈을 모방한 게 사진이거든요. 카메라 렌즈가 우리 눈을 모방한 건데 그것도 보면 조절을 렌즈 조절을 통해서 어디를 선명하게 하고 어디를 흐리게 할 건지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사진은. 그래서 그렇게 선명하게 맞은 부분은 우리가 인포커스라고 합니다. 인포커스. 그리고 그 초점이 맞지 않아서 흐릿한 상태를 아웃포커스. 네.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싱이 아니고 포커스가 정확한 명입니다. 인포커싱이 아니고 인포커스. 네. 그래서 그런 포커스. 그래서 앞에를 만약에 흐리게 하면 정경 아웃포커스. 뒤에를 배경을 흐리게 하면 배경 아웃포커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의 시선은 초점이 맞는 부분에 집중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해 갖고 두 가지 표현 방법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인포커스된 피사체를 통해서 주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우리가 인포커스 프레임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제거하지 않고도 거기에 집중하게 하려면 영화 같은 거 아까 보신 말씀했지만 주인공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흐리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주인공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초점을 통해서 그 주제를 우리가 뭘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보여지는 인포커스된 이거 말고 이 두 가지 요소를 활용해서도 우리가 주제를 더 주제를 표현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다가 그냥 이 아웃포커스에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아니라 관련된 요소, 요 사진하고 관련된 요소들을 이렇게 그 배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그 이미지 주제에 더 깊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사진을 직접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작년에 세종시 취재하면서 어떤 작가를 찍은 건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인터뷰를 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인터뷰를 하는 사람을 정경 아웃포커스로 잡았죠. 그리고 뒤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 작가의 작품일 것 같은 예상되는 그거를 저기 배경에 아웃포커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 사람이 지금 인터뷰가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이 인터뷰하는 사람을 만약에 걸치지 않고 그냥 작가만 만약에 찍었다고 봐요. 그러면 그냥 뭔가 이 사진에서 깊이감이 이 사진보다는 좀 덜 합니다. 두 개 비교해서 보시면 뭔가 이거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더 깊이감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그 번호로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인식하는 정경, 그 다음에 인물, 배경 이렇게 3단계 레이어, 3단계 층이 됐죠.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엔 지금 보시면 인물하고 배경 단순히 두 개의 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의 수평적인 깊이감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진 찍으실 때 배경은 아마 아웃포싱에서 뭔가 배경을 찍으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정경에 요거 관련된 요소를 한번 찍어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정말 기존에 있던 수준과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정경. 근데 여기 그냥 아무 요소나 막 넣을까요? 그냥 아무 돌이나 찍고 뭐 벽 넣고 막 그러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앞에 넣는 1번 여기에다가 이 주제와 관련된 뭔가 요소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책방 AC라고 그 조치원에 있는 그림책 전문 서점을 취재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가 1차원적으로 봤을 때 그냥 서점에 진열된 책을 이렇게 찍었을 때 좀 평면적이고 뭐 단순하고 사실 뭐 시각적인 흥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를 걸어보겠습니다. 앞에 그 관련된 책을 걸었어요. 그 책 하나만 걸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이걸 서점에 직접 가서 훔쳐보는 듯한 진짜 실제 그 현장에서 보는 듯한 요 깊이감을 줬단 말이에요. 이 더 수평적인 깊이감을 줬죠. 이거 하나를 넣음으로써 물론 책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책을 읽는 인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물을 넣음으로써 아 여기가 서점이구나, 뭐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점이구나, 뭐 이런 느낌을 들 수도 있고 그냥 책만 있는 것보다 뭔가 더 생동감 있는 사진으로 요 사람을 걸침으로 인해서 그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풍경 사진을 하나 볼게요. 여기 이제 김천에 있는 연화지라는 곳을 찍은 건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호수랑 그냥 그 벚꽃 호수에는 피인 벚꽃을 그냥 찍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지적인 흥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디 달력에서도 많이 봤고.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요소를 더 넣어볼게요. 앞에 앉아서 그 벚꽃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뒷모습 아웃포커스된 사람을 넣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런 장소가 아니라 뭔가 이런 걸 즐기는 사람까지 느껴지는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사진으로 변화가 됐죠. 그 하나를 넣음으로 인해서요. 이것도 그냥 아까는 이렇게 그냥 호수하고 저거만 찍었는데 같이 피어 있는 개나리도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더 봄의 느낌이 훨씬 더 살아나겠죠. 요 하나를 아웃포커스로 걸었음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착한 가격 업소를 취재하면서 촬영한 건데 거기 이제 간판을 찍어야 돼요. 제가 거기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찍는데 그냥 간판만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봤는데 그냥 간판인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쪽에 이발소 3색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원통 3색 원통을 놓으면서 이거만 봐도 아 여기 지금 이발소 취재였구나. 이 사진 한 장에 그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요 한 가지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자, 이거 교회 여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찍은 사진인데 만약에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이런 십자가 없이 그냥 인물만 흰 배경에 많이 찍었어요. 그럼 이 사람 그러면 이게 지금 증명 사진을 찍은 건지 뭐 어떤 사진을 찍은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관련된 지금 임직식 관련된 사진을 이제 찍는 건데 그러면 교회 가장 상징적인 십자가를 배경으로 만약에 찍으면 이 사진만 봐도 아 이게 교회와 뭐 관련된 사진을 찍는구나. 그런 걸 아웃포커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 딸하고 둘째하고 셋째를 찍은 건데 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이를 찍는 것보다 우리가 저기 아웃포커스로 그 셋째를 찍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둘째의 모습을 같이 하나의 사진을 담은 거예요. 이게 각자 따로따로 보통 담을 거예요. 그냥 아이를 찍든지 아니면 두 개를 죄송합니다. 두 명이 같이 이제 같이 나오는 그냥 선명한 사진을 찍든지. 근데 하나는 내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셋째가 태어나서 신기해하는 둘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셋째는 아웃포커스 돼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가 좀 신기해하고 좀 그런 귀여운 표정으로 이걸 보는 거를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웃포커스를 활용하면 우리가 그동안 찍었던 1차원적이라기보다 좀 단조로운 사진에서 좀 더 깊이감이 있는 사진, 더 원근감이 있는 사진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그 사진을 입체감 있게 만드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전주에서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주에 제가 그때 하루 동안 사진 촬영하게 될 일이 있어 가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좀 이질감이 느껴진 거예요. 전주하면 보통 전통적인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너무 현대적이고 조금 불안정한 이런 현대적인 이질감? 이게 너무 대조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프레임 안에 계속 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공사 현장에서 바라본 전주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프레임이 만들어서 그 프레임 속에 담긴 전주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담은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속의 프레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아까 말한 아웃포커스뿐만 아니라 프레임을 활용하면 굉장히 조금 재밌는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네, 이게 잘 지금 디테일이 잘 안 보이긴 한데 뭐 이렇게 벽에 조금 그런 공사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남산타워를 찍은 건데 그냥 남산타워만 아마 봤으면 그렇게 흥미로운 이미지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어떤 주차장에 바라보니까 그 캠퍼스 어떤 그림처럼 이 프레임 속에 남산타워가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레임 속에 이미지를 담아봤습니다. 이것도 서울에서 찍은 건데 그냥 도로랑 남산타워를 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워크샵 때 그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 담을 때 그 철제 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 거는 보행교 거기서 바라본 그걸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요걸 이제 홍대에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홍대가 참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벽이 갈라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이어서 요 벽 사이 벽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에 가스통이 보이는 곳도 있었고 이거 프레임을 만든 거죠. 하나의 프레임 속에. 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인데 지하철에 이렇게 나눠진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 스크린 도어마다 사람들이 한 명씩 걸리는 풍경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풍경마다 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담아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웃포커스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프레임을 좀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기존에 찍었던 거하고 사진이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진 확실히 더 업그레이드된 거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웃포커스를 어떻게 만드냐? 지금 이제 방법은 안 알려주고 자꾸 하라고 하는데 아웃포커스 만드는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뭐 조리개 값을 조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조리개 값은 이제 보시면 카메라에 이게 f 뭐 1.4, f 뭐 2.8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조절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조리개 값이 낮은 숫자일수록 더 아웃포커스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초점거리 이제 보시면 그 렌즈가 어떤 거는 가까이서 그러니까 전체가 넓게 보이는 렌즈가 있고 우리가 만원경 보듯이 멀리 있는 게 당겨져서 보이는 그게 있는데 그런 멀리 있는 걸 당겨져 보는 망원 렌즈라고 하는데 그거일수록 더 아웃포커싱이 많이 됩니다. 강압적으로. 그리고 이제 피사체와 내가 찍는 사람하고 그 저기 피사체와의 거리, 그 피사체와 배경하고의 거리, 요 거리에 따라서도 아웃포커싱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막 조절을 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아웃포커싱을. 근데 우리 지금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그 조리개를 막 조정한다든지 이런 기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효과를 내냐면 우리가 포토샵으로 뭐 이렇게 배경 흐리게 하고 하듯이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아웃포커싱 효과를 가짜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를 사람만 빼고 뒤에를 이렇게 흐리게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를 이렇게 그런 가짜로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웃포커싱이.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아웃포커싱 내는 거는 좀 쉽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에서도 최대한 좀 최대한 당긴다는 게 이제 막 그 화질이 깨질 때까지 당기는 게 아니고 그 핸드폰 상에서 강압적으로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만큼 당기고 피사체를 찍는 저하고 최대한 그래도 가깝게 그리고 피사체와 배경을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게 이런 식으로 그 거리를 조절해서 좀 찍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핸드폰으로 막 그렇게 찍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급적이면 하나씩 구입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좀 쉽지는 않아서 자 이제 강의가 딱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강의 1주차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는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한 빼기, 그러니까 어떤 걸 빼야지 이제 사진이 좋아지는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본 것처럼 입체적으로 사진을 표현하기,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아웃포커스를 활용한 것과 그 다음에 프레임을 활용한 것, 프레임 속에 요 2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뭐 쉬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강의 영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제가 그때 저 얘기를 했구나. 그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셔도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3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다음 주는 더 재미있을 겁니다. 동영상도 더 많이 넣었고 그래서 그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과제를 하나 넣는데 사진을 지금 오늘 배웠죠. 아웃포커스하고 프레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자신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주제에 대해서 사진 한 장씩 촬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밑에다가 짧게 그 설명을 조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걸 찍은 거다라든지. 그래서 잘 남겨주시고 좀 정성껏 해서 좀 표현도 잘 하신 분한테는 제가 다음 주에 한 2분 정도를 좀 소정의 선물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 4주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가장 열심히 참여하시고 가장 좀 잘 하신 분한테 제가 사진책을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 사놨어요. 그래서 윤민의 집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책이 하나 있는데 좀 그 책을 사려고 지금 포장도 안 뜯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단 질문을 통해서 사실 많이 배우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뭐든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그냥. 네. 네. 자, 이거 봐요. 인물을 찍을 때 이렇게 뭐 다리 정도 이렇게 잘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애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면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다 찍히게 되잖아요. 그런 건 좋은 사진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실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진 찍을 때 저 사람 어디까지 잘라야 돼? 요거 기준을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좀 비슷한 예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인물 사진 한번 봤죠. 인물 사진 봤을 때 우리가 대부분 찍는 사진들을 다리까지 잘리면 뭔가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르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할 겁니다. 근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면 자르면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진을 저거 할 때 간절 부분 있죠. 간절 부분을 많이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 부분 자르면 되게 어색해요. 간절을 딱 맞춰서 자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딱 좀 그런데 끊어지는 부분들 있죠. 거기를 딱 맞춰서 자르면 안 되고 좀 만약 자를 일이 생기면 조금 더 여유롭게 그 밑에도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저기 해서 맞춰서 좀 찍는 것이 좋고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항상 다 나와야 되는 이게 특히 이제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 이거에 대한 고민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단체 사진은 그래도 전체로 찍으면 좋긴 한데 저는 사실 이런 전체 사진 잘 안 찍어요. 왜냐면 이걸 왜 찍었냐면 이거 눕기 사진 혹시 아세요? 그 눕기가 뭐냐면 맞습니다. 이게 인물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서 디자인해서 나중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매거진에 넣으려고. 그래서 이거 전체를 찍은 거지. 사실 저는 거의 대부분 인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그냥 상반신 위주로 많이 찍습니다. 굳이 다리를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빼기의 요소인데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 굳이 찍을 필요 없다. 최대한 더 들어가서 오히려 그 표정이든 그 디테일한 걸 더 담아내는 게 더 낫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예, 잠시만요. 아니, 네.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아까 저는 왜 한계가 있냐면 폰에서는 일단은 조리개 값을 우리가 조절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물론 되는 것도 있어요.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좋게 나와서 조리개 값을 막 조절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가짜 조리개 값을 막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조리개 값을 조절 못하는데 어떻게 아웃포커스 나올까요? 그리고 렌즈도 우리가 DSLR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언제든 갈아 껴갖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렌즈를 교환할 수 있으면 망원 렌즈로 껴서 하면 되는데 그 핸드폰 카메라에서 우리가 렌즈를 갈아 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 휴대전화 앞에 그 렌즈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꽂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뭐 액세서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우리 쓰지 않잖아요, 평소에. 예. 그래서 그게 참 숙제입니다. 예. 핸드폰으로 이런 걸 만들어내기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제안 드린 건 가능한 한 카메라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보자는 겁니다.
카메라에서 망원으로 최대한 찍어보고 그 망원으로 찍을 수 있는 근데 그게 망원 기준이 화질이 깨지는 기준이 아니고 화질이 안 깨지는 기준에서 망원 그 다음에 피사체의 거리 네. 그리고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 요거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집에 가시거나 다음 주까지 이제 사진을 찍어보시는 숙제를 하게 될 건데 최대한 찍으려는 피사체를 가까이 놓고 한번 찍어보세요. 네, 핸드폰 네. 그리고 피사체하고 배경하고는 좀 멀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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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말씀이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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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폰에서 가능한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한 거죠. 거기 보시면 아이폰 쓰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 보시면 인물 사진 모드라고 있죠. 인물 사진 모드가 뭐냐면 내가 찍고 초점을 맞춘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흐리게 소프트웨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갤럭시를 안 써봐서 갤럭시도 있죠. 네, 비슷한 기능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잘 나오죠. 그러면 한번 그 기능을 한번 해보면 인물 사진 모드라고 돼 있나요? 갤럭시.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찍어보세요. 그게 인물 사진이라고 해서 정직하게 인물 사진 찍은 게 아니고 아웃포커스가 가능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 숙제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하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네. 네, 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돌아가셔서 뭐 카톡상에도 언제든 올리셔도 되고 뭐 하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해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즐거운 강의로 또 재밌는 강의로 다음 주는 더 재밌을 겁니다. 내용 자체가 또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네, 꼭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